수학적으로 어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말이 길다 보니까 혼란에 빠졌다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문장이 긴 문제는 우리가 그 계산하는 문제 앞에서 한번 했었죠. 문장을 잘 읽고 식만 잘 세워주시면 돼요. 자, 보자고요. 새 학생 ABC가 36개의 사탕을 다음 단계에 따라 나누어 가진대. 일단 전체 36개의 사탕이 있어요. 단계 1을 봤더니 A가 사탕 P개를 가져와 2분의 1 P개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같은 개수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단계들을 차분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의 사탕, 이제 전체라기보다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탕 바구니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체 사탕 바구니에 처음에 36개가 있었는데 A가 P개를 꺼내왔어요. 그럼 여기는 사탕은 몇 개가 남아있겠어요? 36 마이너스 P개의 사탕이 남아있겠죠. 그쵸? 그러면 A는요, 사탕이 늘어났을 거예요. 자, 여기에는 사탕이 늘어난 변화를 쓸게요. 변화만. 그래서 변화라는 걸 강조해서 플러스 기호를 붙일게요. 그래서 A는 사탕 몇 개를 가졌어요? 2분의 1개를 가졌으니 2분의 1 P개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몇 개? P개를 가져서 2분의 1 P개 가졌으니 나머지는 2분의 1 P개죠. 그럼 나머지의 2분의 1 P개를 B씨에게 같은 개수로 나눠주니까 B는 4분의 1의 P만큼 사탕을 가질 것이고요. C도 4분의 1 P만큼의 사탕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크게 사용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또 이 문제에서 하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개수만큼 나눠준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4분의 1 P, 4분의 1 P 얘네도 뭐예요? 몇 개라는 개수, 자연수가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P는 4의 배수라는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사실 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가보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 B 학생이 A가 가져가고 남은 것 중에 Q개를 가져와요. 그럼 Q개를 가져오니까 36-P개에서 Q개를 또 꺼내온 거예요. 3분의 1 Q는 자신이 가졌어요. 그럼 얘가 몇 개가 늘어나요? 3분의 1의 Q개가 늘어나요. 그 다음 나머지 사탕은 A씨에게 같은 개수로 나눠줘요. 그럼 나머지 같은 개수로 나눠주면 3분의 2 Q만큼이 남았는데 같은 개수로 나눠주니 얘는 3분의 2 Q 아니지롱 아닌데 3분의 1 Q인데 그쵸? 얘도 얼마? 3분의 1 Q만큼 나눠 가진 거죠. B는 참 착하죠? A는 자기가 욕심 많아서 제일 많이 갔는데 B는 사이좋게 나눠 가졌죠. 착한 녀석. 자, 그래요. C를 보겠습니다. 3단계. 학생 C는 AB가 가져가고 남은 사탕 R개를 가져와. 그럼 AB가 가져가고 남은 사탕 R개를 가져왔대요. 그럼 여기서 이 남은 개수가 아까 뭐였다는 얘기고 R이라는 얘기고 이걸 다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럼 다 가져왔다는 얘기는 36-P-Q에서 R을 또 뺀 건데 다 가져왔으니 남은 게 몇 개? 0개가 될 거라는 거고 그럼 남은 R개를 가져와서 4분의 1개를 가졌어요. 그럼 4분의 1 R개를요. 그럼 C는 몇 개가 늘어났어요? 4분의 1의 R개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남은 개수는 몇 개예요? 4분의 3 R개인데 얘를 나머지 둘에게 또 나눠준대요. 그럼 나눠주면은 몇 분의 몇 R? 8분의 3 R만큼 늘어났고요. 얘는요 8분의 3 R만큼 늘어났겠죠. A는 욕심이 많더니 B는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C는 심지어 얘 얼마예요? 8분의 2R이니까요. C는 심지어 자기가 제일 조금 가졌죠. 나눔과 배려의 그 의식이 아주 이게 뼛속까지 깊이 이렇게 있는 그런 착한 친구죠. 그쵸? 생활기록부에 꼭 적어줘야 되겠죠. 이런 친구들.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아까 여기서 사용된 문제 해결에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Q는 뭐예요? 3의 배수. 여기서 R은 8의 배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위의 방법으로 사탕을 모두 나누어 가졌을 때 각각 A, B, C가 나눠 가진 게 14개, 12개, 10개이다.
A가 가진 게 14개, B가 가진 게 12개, C가 가진 게 10개이다. P 플러스 2Q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말 참 길게 하고 식 쓰는데 한참 걸렸지만 결국은 뭐겠어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문자 몇 개짜리? 3개짜리 연립방정식 풀어라는 문제죠. 그럼 A부터 써보면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의 P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의 Q에다가 플러스 8분의 3의 R이 되는 거죠. 그쵸? 해서 이걸 더한 게 얼마가 된다? 14개가 되는 거고 B가 얻은 거는 4분의 1의 P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의 Q에다가 플러스 8분의 3의 R이 되고 얘가 몇 개다? 12개가 되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C는요. 4분의 1의 P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의 Q에다가 플러스 4분의 1의 R이 10이 된다.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인 연립방정식을 이제부터 풀어보려무나 라는 문제인 거죠. 막 분수가 나오고 막 숫자가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착하죠. 여기가 어때요? 모두 다? 같아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어때요? 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같아요. 같은 항들을 참 많이 줬어요. 보통 이런 연립방정식 풀 때 뭐에다가 뭐 2배에서 더하고 3배에서 더하고 2배에서 빼고 이러는데 그냥 빼버리면 간단하게 정리되게 줬다고요. 참 착하죠. 참 착해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얘네 2개를 먼저 보면 이렇게 둘이 같고 이렇게 둘이 같고 혹은 얘네 2개를 봐도 이렇게 둘이 같고 그러면은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먼저 풀어도 되고 2번과 3번을 연립해서 먼저 풀어도 돼요. 선생님은 1번과 2번을 먼저 연립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1번과 2번이 얘랑 같으니까 1번에서 2번을 빼주시면 사라져 2분의 1 P에서 4분의 1 P를 빼죠. 얼마 나와요? 4분의 1 P가 얼마다? 2다. 아하! 우리의 P는 얼마가 된다? 8이 되는구나. 오케이! 너무나 간단하게 나오죠. 그럼 얘를 대입해서 풀어줘도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2번, 3번도 이렇게 빼면은 뿅뿅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대입해서 하는 것이 말고 그냥 2번, 3번을 바로 가자고요. 2번에서 3번을 빼주시면 사라져 8분의 3R에서 8분의 2R, 8분의 2R이니까 얼마예요? 8분의 1R이 2에서 3을 빼면 얼마예요? 2예요. 우리의 R은 얼마가 돼요? 16이 돼요. 그러면 얘네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요. 풀 수 있겠죠? 선생님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얼마다? 36. A가 가져온 사탕, B가 가져온 사탕, C가 가져온 사탕을 다 합쳐서 36개잖아요. 선생님은 이걸 생각을 했어요. 분수 막 나누고 하기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16이니까 우리의 Q는 얼마가 나와요? 둘이 더해서 24, Q는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는 거죠. 그럼 P도 찾았다, Q도 찾았다, R도 찾았다. 사실 뭐 R은 별로 필요는 없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P 플러스 2Q가 되고 P에다가는 8, Q에다 2배를 넣으면 얼마예요? 24가 돼요. 우리의 답은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차분하게 식만 써주고 나면은 그래도 뭐 출제자가 그 최소한의 양심은 가졌던 거죠. 여기다가 2배하고 3배하고 빼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애들에게 너무 미안한데 그러지는 말자 우리 해가지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정도 계산을 쉽게 문제를 줬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식으로만 표현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은 별 볼 일 없는 문제였죠. 우리가 문장이 길다고 해서 수학 문제에서 겁먹기가 쉬운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알겠죠? 해서 28번도 풀어봤는데 뭐 여담이지만 선생님이 뭐 저기 강의하면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영어 Q 이렇게 쓰죠. 영어 시간에는 Q를 이렇게 쓰는데 소문자를 수학 시간은 꼭 이렇게 써요. 필기체로. 왜 그러겠어요? 구랑 헷갈릴까 봐. 허수도 I도 이렇게 쓰죠. 영어 시간에는 수학 시간에는 I를 이렇게 쓰는데 필기체로 막 멋들어지요. 영어 시간은 이렇게 쓰죠. 수학 시간에는 X를 꼭 이렇게 쓰죠. 영어 시간은 이렇게 쓰죠. 그죠? 수학 시간엔 Z를 꼭 이렇게 써요. 복소수할 때. 영어 시간은 이렇게 쓰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9랑 헷갈릴까 봐. Q가. I가 1이랑 헷갈릴까 봐. 그래서 L도 이렇게 쓰고
L도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쓰지만 영어 시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숫자 1이랑 헷갈릴까 봐. X는 곱하기랑 헷갈릴까 봐. Z는 영어 시간에 보통 이렇게 쓰면은 이거 숫자 2랑 헷갈릴까 봐. 그러면 수학 시간에는 보통 영어 시간에 K를 이렇게 쓰는데 수학 시간에 이렇게 쓰죠. 이거 왜요? 멋있잖아요. 예. 그렇다고요. 뭐 아무튼간 수학 시간에 필기체로 쓰는 이유는 다른 숫자 9, 1 곱하기 2 이런 거랑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왜 그렇게 쓰는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수학 선생님들은 맨날 허세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숫자 1이랑 안 헷갈리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멋있는 척, 이게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다음 문제요. 29번입니다. 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도형 문제입니다.